안녕하세요. 조태자팀입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429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제 나온 이제 대책의 내용과 이제 그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부동산 현재 시황과 이제 규제 체계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이 관리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안과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저는 수도권 투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16년부터 진짜 많은 규제책과 그리고 대책을 계속 보고 또 분석을 하면서 블로그나 아니면 그 부동산 카페에 계속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대책의 전체적인 이제 의중과 내용들이 금방 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대책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 대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시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규제와 대책이 나올 때 그에 대한 분석은 이제 본인만의 생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대책을 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그것을 해보고 또 예상하고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예측과 이제 실제 상황과 그거 현상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나 아니면 대책이 나왔을 때 그 규제의 배경과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 정권의 이제 대책의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대책이 나왔을 때도 저는 이제 대출에 대한 이제 규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수요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큰 이제 시장에서 효과를 내지 않을 거다, 저는 바로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어떤 규제나 아니면 대책이 진짜 위험한 시기는 현재 이제 수요 규제 중심의 이제 규제 방향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완전히 다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양도세 중과된 것을 중과된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든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그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와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시장 친화적으로 정책이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조금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아닐까 보고요. 지금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흐른다면 큰 영향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429 가계부채 대책의 이제 배경과 목적을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은 뭐 다른 내용에서 다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추진 배경은 이제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후에 대책으로 이제 시장의 통화 정책 영향으로 좀 그 화폐가 많이 풀리게 됐고,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증가세가 됐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이 크다, 이런 내용으로 왔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가계 신용 증가율 추이로 보시면 2020년 들어서 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추이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뭐 이렇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실제 사유는 이제 더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 발표 내용의 주요 내용은 이제
DSR을 이제 단기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제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LTV라는 것은 Loan to Value Ratio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LTV 60%라고 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KB 시세에서 60%를 대출을 해주고 뭐 무주택자 경우에는 70%도 대출을 해주는데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60% LTV로 대출을 해준다 했을 때는 그 KB 시세가 만약에 6억 아파트일 경우에는 60%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최대 한도치가. 그래서 3.6억을 대출을 해준다는 이 말이고요. 이 LTV의 개념은 각 아파트마다 이제 대출의 이제 금액과 이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DSR이라고 하는 것은 Debt Service Ratio라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뭐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기타 대출을 합한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이제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택에 대한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기타 대출까지 모두 통제를 하면서 그 연간 소득의 그 만큼 추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클수록 대출이 많아지고 그 원리금의 상환 능력을 보면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LTV가 60%일 때는 아무리 여러 채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60% 안에서는 계속 대출이 가능했는데 DSR을 강화해버리면 이제 투자로서 여러 채를 투자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미 근데 이 같은 조치는 이제 규제 지역을 하면서 같이 벌써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좀 다른 점은 이제 기존에는 투기 과열 지역 9억 원 초과 주택일 때만 DSR 40%로 적용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2023년 7월부터는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신용대출을 이렇게 되면 이제 한도를 이제 점점점 줄어들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이제 마통을 포함해서 신용대출을 이용해서 연끌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채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이제 앞에서 이런 그냥 기본적인 이제 가계대출을 뭐 관리하겠다 뭐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말했지만 저의 그냥 내피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병행에는 이게 시행이 7월 1일부터는 1단계가 시행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이제 양도세가 중과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지금부터 지금 부산 부동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난다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KB나 아니면 한국부동산 지표도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또 6월 1일부터 만약에 중과를 해버리면 매물이 시장이 잠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7월 달부터 상승이 예상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갑자기 뭐 해야 될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악재가 또 뭐가 있냐면 LH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기 신도시의 공급 계획도 지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계획이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요를 더욱더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7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를 하고 차단을 하겠다는 저는 의도가 이제 크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정책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수요를 억제를 하는 정책이고 결론적으로는 수요는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투자에 대한 수요는 여러 가지 대책이나 규제로 이미 막혔기 때문에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이끄는 실수요장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그 움직이는 시장에서 이런 이제 규제나 아니면 또 실수요자들이 또 예외 규정으로 지금 조금 추가 금리,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도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잠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또 가을철에 이사 수요나 이런 수요가 나왔을 때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수요를 억제를 하면 나중에 억눌렀던 수요가 한 번에 터질 때 오히려 더 현재 과거로부터 그런 이제 내용을 보면 더 급등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으로 더 급등을 부르지 이것이 향후 시장에서 안정화를 시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책이 1가구 2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거나 아니면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거나 연끌 투자를 차단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제 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현금 있는 사람들만이 투자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양극화를 만드는 이제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억 이하의 주택에 오히려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그 주택의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히려 가격 상승이 더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 보고요. 저도 이전 이제 2차 상승할 때 추천했던 지역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4억에서 6억대 가격에서 아마 가장 많은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많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 정책이 아마 더 불을 붙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6억 이하의 신축의 소형 아파트는 풍기 현상을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억 이하면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많지도 않은데 이런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이 소형 아파트가 더 오르게 만드는 효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비규제 지역의 분석 효과도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도 꿈틀거리고 있고 김해, 양산, 경북 등의 비규제 지역으로 계속 이제 분석 효과가 나올 것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투자처가 또 상승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초기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또 오를 것이고 대출 규제가 생긴 이제 투자처는 오히려 주춤할 것이라 보는데 토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에 대한 LTV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부산이나 경남 시장에 결론을 다시 내려드리면 공급 없이 이제 수요를 차단한다고 효과는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수요는 없다가다 생기는 거고 문제는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는 게 문제인데 이것은 현재 내용하고 별로 그 규제책에 큰 효과가 없이 이렇게 흐를 것이고 풍선 효과로 6억 이하는 상승하고 9억 이하까지도 9억까지 이렇게 키 맞추기 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또 실수요자들이 주택 매매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전세 월세로 이동이 하기 때문에 전세 월세의 상승도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부산 부동산의 2차 상승 주간 동향에 이미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금주에 한국부동산원 KB 주간 동향을 부산 상승 지표로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이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